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의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의 뉴스는 뭐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상 결국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두 번째, 골드만삭스 외국인 매도 지나쳐. 뭔가 좀 이상합니다. 지네 때문인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국민연금의 상반기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몇 프로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5년간 상장한 주식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 첫날 따상은 몇 프로의 종목이 그거를 달성했는지, 그리고 첫날에 공모가를 하회한 건 몇 프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8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또 정말 재밌고 깔끔하게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항상 이렇게 기리분들이랑 저녁마다 공부를 해서 정말 기쁩니다. 자, 첫 번째 뉴스가 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세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초저금리 막 내렸다 하는 기준금리 2년 9개월 만에 0.75로 인상. 정말 오랜만입니다. 2년 9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했다고 하네요. 자, 이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오기만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다시 올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유가 무엇인가? 일단 첫 번째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는 가계부채. 지금 우리는 개개인이기 때문에 잘 체감이 안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정부에서 봤을 때는 올해 2분기 말 가계빚이 1,805조 9천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물가가 뛰고 있는 것도 기준금리 인상의 요인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물가가 얼마나 뛰고 있나 그걸 봤더니 4월에는 2.3%, 5월에는 2.6%, 6월에는 2.4%, 그리고 지난달에도 2.6%로 4개월 연속 2%를 웃돌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체감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계란도 비싸고 야채도 비싸고 먹을 것도 비싸고, 그리고 지난 뉴스에서 봤다시피 최근 들어 이렇게 먹거리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내 가구 중 한 가구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은 적자 가구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 때문에 기준금리도 상승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경제가 좋지 않으면 금리를 쉽게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야, 이거 경제가 또 나빠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금리 못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코로나19에도 소비 둔화가 크지 않다는 점이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하네요. 그 근거는 지난달 카드 국내 승인액은 전년 동월보다 7.9%나 늘어서 지난 2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 둔화가 크지 않으니까 경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올해 아마도 한 번 더 올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0.75에서 1로 가겠죠. 그 시기는 아마도 10월 10일은 아니고 11월 25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시각이 정말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은 야, 증시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진짜 그런지 다른 기사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골드만삭스 하는 8월 11월 금리 인상, 코스피는 3,750 목표가 유지. 자, 오늘 오전에 이렇게 금리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사인데요.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한국은행이 8월 그리고 11월 연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또한 기준금리 인상에도 상장사들의 이익 성장률이 높다며 코스피 시장의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유지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코스피 1년 목표치는 3,750까지 갈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골드만삭스가 한국은행이 금리를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한 이유는 이미 경기 회복 전망에 따라 한국의 3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해 초부터 0.5%나 상승하면서 채권 시장은 벌써 최소 두 차례 이상의 인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준금리가 인상하게 되면은 한국 주식시장에는 나쁠까요? 좋을까요?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네요. 과거 2010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정책 사이클 주기를 봤을 때 그때 코스피가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1년의 목표치는 3,750을 잡았고요. 특히 한국은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주식시장의 강세를 지지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단기금리, 미국 10년물 수익률, 수출 증가율, 글로벌 성장률을 합쳐서 본다면 한국 시장은 상당히 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야, 그런데 최근 우리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반도체 매도 리포트 아니야? 그거 누가 썼더라 라고 봤더니 바로 골드만삭스네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반도체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또 다르다고 볼 수는 있겠죠. 어쨌든 계속 보자면은 최근 외국인의 매도세에 대해서는 과도하다고 봤다고 합니다.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2000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고,
외국인 주식 소유 비율도 10년 내 최저치에 근접했다며 순매도의 78%가 반도체에서 이루어졌는데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패턴의 안정화가 시장 성과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기사의 결론은 일단 지금 코스피는 금리를 올렸는데 그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1년간 3,750포인트라고 하고요. 또한 최근 외국인 매도세는 과도하다고 봤으며 이 정도는 2000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인데, 하지만 가면 갈수록 외국인의 투자 패턴이 안정화가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시장이 성장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옆나라 중국에서는 조금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줘 라고 말하면 뭐든지 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무엇을 줘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한마디에 텐센트 9조, 샤오미 2.5조 눈물의 기부 릴레이 나섰다. 최근 시진핑이 함께 부자가 되자는 공동 부유, 이러한 캠페인을 발표하자마자 중국 대표 기업의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텐센트가 5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9조가 넘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자상거래 업체 핀도더도 100억 위안, 약 1조 8천억을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것도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많은 기업이 시진핑에게 기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 정확하게 공산당에 기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시 주석이 공동 부유를 강조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 이유, 더욱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공동부유가 무엇인가? 잘 사는 사람한테 조금 빼서 못 사는 사람한테 넣어주자. 그래서 전부 다 잘 살자. 이게 바로 공동부유라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 분위기가 기부를 안 하고 버틸 수가 없죠. 빅테크 기업들에게 철퇴를 완벽하게 휘두르고 있으니까 그 철퇴를 피하려면 어쩔 수 없이 기부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흥미로운 뉴스입니다. 국민연금 900조 원 돌파, 상반기 수익률 7.49%. 자, 기리분들은 오늘 한번 계좌를 열어서 내 상반기 수익률 내 상반기 수익률이 7.49가 넘는가?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거보다 좋다면은 그래도 국민연금보다 낫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거보다 나쁘면은 차라리 그냥 공부하지 말고 국민연금만 따라가자, 이러한 투자 전략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가 어떤지 한번 그것도 보도록 할게요. 자, 심플합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기금 적립금이 900조가 넘어 908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운용 수익률은 7.49%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기금 운영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겠죠. 올해 상반기 어디에서 이렇게 벌었나? 국내 주식에서 무려 15.5%나 벌었고요. 해외 주식에서 17%나 벌었다고 하네요. 그 반면 채권은 조금 좋지 않아서 마이너스 1% 하락했고요. 그리고 해외 채권, 대체 투자, 단기 자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상위 세 개만 보자면은 국내 주식을 국민연금이 20%를 투자하고, 그리고 해외 주식은 25%, 국내 채권은 37%를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내 주식 그리고 해외 주식을 합치니까 50% 가까이 되죠. 여기서 압도적인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수익률은 7.49%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조금은 완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 주식 20%, 그리고 해외 주식 25%, 국내 채권은 37%, 그리고 그 외가 나머지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이 부분도 참고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반도체 가격 20% 올리겠다. 역대급 인상, 고객사에 통보한 TSMC. 파운드리 시장에서 압도적 1위 기업인 대만 TSMC가 반도체 가격을 최대 20% 인상한다. 그리고 단일 품목만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7나노, 12나노, 28나노, 40나노 등 대부분의 웨이퍼에 가격 인상이 적용된다고 자유시보는 설명했는데요.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TSMC는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반도체 가격을 10% 이상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부족 현상이 지속이 되자 다시 한 번 더 인상을 결정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번 인상폭은 단일 인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따라서 반도체 부품이 들어가는 제품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또 물가가 오르겠네요. 자, TSMC가 이렇게 금액을 올린 이유가 무엇인가? 수익성 저하 우려가 있다고 하네요. TSMC는 2021년부터 2023년 3년간 사상 최대인 110조 원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해외 출하 전 상당한 수익성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021년 4월에서 6월 2분기 매출 순이익률은 3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현재 미국에서 열심히 짓고 있는 공장, 그리고 앞으로 일본에 추진할 공장 등을 생각하자면 수익률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있다고 하네요. 또한 완성차 업체 등 주요 고객사가 반도체가 부족해서 감산을 차례로 발표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TSMC 입장에서는 앞으로 투자하려면 돈이 좀 부족하겠다, 그러니까 미리 올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아무 기업이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TSMC니까 가능하겠죠. 자, TSMC가 이렇게 당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바탕은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전분기 54%에서
55%로 1% 상승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과반 이상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삼성은 소폭 낮아져 1%가 낮아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17%에 그친 바 있다고 합니다. 어제 청약이 끝났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 그리고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아요. 증거금 36조 원으로 역대 6위 수소 연료 탱크 전문기업 일진 하이솔루스가 일반 청약에서 36조 원이 넘는 증거금을 끌어모아 ST 바이오센서를 제치고 역대 6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ESG에 대한 높은 관심소, 수소 경제에 대한 성장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일반 투자자들 역시 관심을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하네요. 자, 기리분들 벌써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 증권에서 세주를 받으신 분이 벌써 3분인가 계셨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리분들도 최소 2주 이상씩 다 받기를 바라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일진 하이솔루스 지금 우리가 공모해서 많이 받지 못했다고 따라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부분 안 됩니다. 이거를 보시죠. 대박놀이다 물렸다 따상의 허상. 최근 5년간 상장한 주식의 수익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일날 공모가를 하회한 거는 무려 25%나 되고요. 그러니까 4개 중 1개는 공모가보다 내려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공모가 동일은 4%, 공모가 상회가 무려 62.5%, 마지막으로 따상은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공모가 하회가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봤을 때 한 10에서 15%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거는 바로 우리가 이제 공모주에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매수세가 조금 몰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만 보고 야 결국 공모가 상회하고 오르네 그러면 사도 되겠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처음에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따블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가격 상승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초가가 고가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모가는 상회가 되었지만 그때부터 산 사람들은 다 물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기리분들 한 10개 중에 2개 정도는 시초가보다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걸 보고 따라가면 쉽게 물릴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잊지 마시기 바래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이 뉴스는 정말 베리베리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꼭 다른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다음 주까지 약속드리고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온다 소비주 저가 매수 타이밍. 사실상 이 부분은 저 기릿이 지속적으로 말하는 부분이죠. 결국은 다 회복이 될 것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내용을 정말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 시대 검토를 언급했다. 그래서 이에 투자 전문가들은 소비 관련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심플하죠. 지난 23일 정은경 질병청장은 국내 인구의 70%가 1차 접종한 시점부터 위드 코로나를 고려할 수 있다며 9월 말 그리고 10월 초부터 준비 작업, 검토 작업이 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금융투자는 위드 코로나 시대라면 내년 국내 화장품 소비 회복과 글로벌 여행 재개가 애초 예상대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하네요. 자, 최근 들어 델타 변이 때문에 면세점, 화장품, 여행 이런 거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주가 모멘텀이 정말 어려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우량주에 대한 저점 매수 기회로 봤다. 박 연구원은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화장품 우량주를 호텔신라와 함께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며 8월 실적이 단기적인 주가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고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딱 고점을 쭉 올라와서 아모레퍼시픽 30만원까지 갔었죠. 그리고 호텔신라도 10만 3천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저때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델타 변이가 갑자기 팽배해지면서 쭉 미끄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갑자기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로 떨어진다면은 그때는 이미 우리가 이거를 담기에는 또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급등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1년 뒤를 보는 겁니다. 1년 뒤에 우리가 지금보다 확진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마도 높은 확률로 낮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를 비롯한 여러가지 리오프닝 관련주는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저 기릿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주식을 다 사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적자인 기업은 조금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적자 기업을 제외하고 우량주 위주로 한번 담아보는 건 어떻겠나? 이러한 전략을 우리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은 완전 게임주가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NC소프트, 불소2가 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보통 오르죠. 그런데 연중 최저치를 찍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게임주에 무슨 일이 생겼나 그걸 봤더니 그건 아닙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또
12%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그 이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요 게임즈 주가가 하루 새 희비가 갈렸다. NC소프트와 넷마블은 신작을 출시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급락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는 다시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카카오게임즈는 13% 급등, 펄어비스도 12% 급등인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13% 급락하고 그리고 넷마블도 6%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NC소프트의 새로 출시한 불소2 이 게임이 조금은 좋지 않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게임을 플레이해보니까 이거는 좀 실망스럽다 그러한 반응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하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기는 조금 성급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주가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게임이길래 이 정도로 하락하나 그게 궁금할 정도네요. 또한 넷마블도 어제 게임을 출시했는데요. 하지만 그 게임도 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기존 게임이 잘 나가고 있던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펄어비스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그런데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상향하던 종목이었습니다. 2016년 최저가가 무려 21만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해도 71만원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5년간 거의 5배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NC소프트가 나쁜 일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그때 다 이상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지금 보면은 조금 미약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비슷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큰 폭으로 빠진 적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자면은 결국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은 NC소프트 지금 현재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나중에 보면은 이것도 결국 기회이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NC소프트도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변동성은 당연히 심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카카오게임즈 오딘이라는 게임이 완벽하게 성공을 하며 2배 성장을 했다가 쭉 미끄러지고 있었죠. 그런데 새로운 게임이 이렇게 출시했는데 그 게임들 다 별로래. 그렇다면 결국 오딘을 하겠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오늘 다시 급등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그러한 뉴스를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를 주문했는데 1년 뒤에 나온대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제 삼성TV까지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동남아발 공급난 비상이라고 하네요. 베트남 공장 생산 차질 그리고 그 이유는 델타 변이 때문입니다. TV 배송까지 한 달은 기다려야 됩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가동 중단한 동남아 현지 공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국내 주문이 들어가더라도 생산량이 극소수라 언제 받아볼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도 없다고 하네요. 자, 동남아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엄청나게 거셉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생산 및 부품 공장을 둔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러한 현상이 차량에만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삼성전자의 TV도 한 달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동차 업계는 문제가 없을까 그걸 봤더니 동남아의 반도체 부품 공장이 몰려있는 완성차 업계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는 말레이시아에서 공급받는 엔진 컨트롤 유닛 ECU 수급 문제로 그랜저, GV80 등에 탑재되는 2.5 가솔린 터보 엔진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하네요. 이러한 흐름 때문에 아이오닉5 10개월 이상, 투싼 6에서 8개월, 소렌토 6개월 등 현대 기아차의 주력 차종 인도 기간도 최대 10개월까지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신기합니다. 특히 내연기관 차량보다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출고 적체가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빠르게 오늘의 기업 2개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OCI, 폴리실리콘 시장 관건은 ESG. 현대차증권은 OCI에 대해서 중국산 태양광 제품과 관련한 미국, 유럽의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9만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 현대차증권은 최근 미국으로 수출되던 중국 태양광 업체 패널이 미국 세관에 억류가 됐다며 블랙리스트에 오른 호신실리콘이 생산한 원재료가 포함되었는지 이 여부가 이슈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호신실리콘이 어딘가 폴리실리콘 원재료인 메탈실리콘 1위 기업으로 중국의 신장 지역이 아닌 폴리실리콘 업체도 이들의 원재료를 사용해왔다. 그런데 호신실리콘이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서 미국에 수출되는 제품은 호신실리콘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야 되지만 이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의심을 완벽하게 피하기 위해서 중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을 사용하는 게 최선이라고 현대차증권은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중국산 태양광 관련 제품을 규제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OCI가 살짝 빛날 수 있다고 합니다. 4분기 실적 전망치 역시 상향 조정했으며 정기 보수로 직전 분기 대비 이익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이로 인해 하반기 폴리실리콘 시황은 더욱 타이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주가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수준까지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매수 기회로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자, OCI 최근 며칠간 4일이네요. 월, 화, 수, 목 그동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큰폭 매수세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앞으로도 OCI 목표가까지 무려 19만원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공부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저 기리씨 가장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한솔재지.
산업용지 영업이익 큰 폭 증가 기대, 목표가 상승. 한솔재지의 목표가를 23,000원에서 24,000원으로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투자 의견은 당연히 매수겠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현대차증권은 한솔재지의 올해 3, 4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을 3,89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56억 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5.2%, 그리고 무려 129.7%나 증가한 규모라고 하네요.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쇄용지와 특수지 부분이 전분기에 이어 흑자 구조가 지속될 것이고, 산업용지 부분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쇄용지가 뭘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 A4용지 있죠. 그거를 인쇄용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 인쇄용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코로나 때문이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자택근무를 하면서 인쇄용지를 그만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쇄용지 부분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흑자 구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자, 한솔재지 지속적으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17,800원. 아직까지 목표가는 조금 멀리 남았습니다. 과연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자, 오늘의 경제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 기리스는 내일 또 더 재밌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스였습니다. 빠이요.